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종목 분석 준비해 왔는데 지금 현대차가 오늘 2% 조금 안 되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생각보다 강하게 이 아래에서부터 밀고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됐다던가 뭐 이러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좀 좋은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죠.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단은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온 금리라던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붙고 있는 수급들, 움직임,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상승을 만들어줄까? 언제쯤 추가적으로 좀 출발을 시킬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때이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전부 다 무리해서 읽을 필요까지는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또 이 분봉이라든지 이 장중의 수급들을 보면서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현대차를 왜 지금 이 구간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현대차를 들고 오셨던 대부분의 주주님들이 수익을 보던 분들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완전히 저점을 잡았다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제가 왜 그걸 알고 있음에도 함부로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현대차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수급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인 기관 프로그램 또 다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평소같이 나오고 있고, 근데 보면은 뭐 외인들의 매도세, 기관의 매도세, 프로그램의 매도세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가 평소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봉상 흐름을 봤을 때 강하게 밀어 올린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매물대를 좀 잠깐 볼게요. 우리가 6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인들이 제일 많은 비중을 실어놓은 구간이 지금 40만 원 윗구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요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 지금 구름대 아래에 있고, 이 구름대가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사실 여기까지 밀렸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횡보를 가져가다가 이 구간을 돌파시키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었을 거야. 근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뭐 솔직히 현대차를 위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의 수급이 안 따라와 주니 이 아래까지 쭉 밀리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름대를 쉽게 돌파할 수 없는 구간인 건 맞거든요. 굉장히 좀 어렵고 단단한 구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구름대까지는 여유가 있는 구간이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어차피 구름대를 이탈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구름대 아래에서 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구름대를 이용한 뭐 움직임 잡아볼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 외인들이 어디다가 제일 많은 비중을 실어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40만 원 윗구간, 지금 캔들이 위치한 구간에 외인들의 비중이 제일 많이 실려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되면 당연히 외인들 입장에서도 뭐예요? 손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반납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손실폭이 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들이 물량을 본격적으로 쓸어 담았던 구간들을 보면 이 앞쪽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물량을 매집을 어느 정도 해놨던 건 맞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와중에 물량을 쓸어 담았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면 외인들도 손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우리한테는 기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50만 원 라운드 피겨 돌파하기 어렵겠죠. 힘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횡보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물량을 이렇게 모아놨다? 저는요, 이거 한 번에 터트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요. 자, 우리가 분봉으로 잠깐 한번 봤을 때 계속적으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구간들, 뚫어낼 수 있는 구간들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 자체가 얘네들이 못 뚫어내기 때문에, 뚫어내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못 뚫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인위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다. 제가 앞쪽에 보면은 갭이 떠 있는 구간이고 해봤자 뭐 매물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 매물이 많이 쌓여 있지도 않아요. 이 구간 뚫어내면은 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45만 원, 44만 원 이상으로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솔직히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분봉으로 보니까 너무 금액이 얼마 안 돼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좀 넓게 볼게요. 넓게. 멀리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뚫어내게 된다라고 하면 50만 원 라운드 피겨까지 갈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또 보면은 요 50만 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대략적으로 한 57만 원, 8만 원까지 또 갭이 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만 잘 뚫어내면 58만 원까지 그냥 숨도 안 쉬고 밀어버릴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이 구간을 뚫어내지 않는다? 솔직히 만약에 외인들, 세력들이 이제 현대차 재미없다, 끝났다, 모멘텀 안 붙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구간에서 수급 붙여가지고 끝내버릴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이 구간에서 물량 매집하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거를 진행을 했어요. 원래는 기존에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있던 구간 50만 원 라운드 피겨였는데 비중이 아래로 실렸죠. 그 말은 즉슨 위에보다 아래를 더 많은 물량을 이 아래에서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떤 모멘텀을 이용해서 이 돌파를 만들어내겠냐? 저는 IPO라든지 아니면 이제 CES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터뜨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본격적인 현대차의 본격적인 상승은 26년 1월달 CES에서 터졌지만 아틀라스를 공개를 하면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미 한 번 한 차례 1월달에 모멘텀 기대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력들 같은 경우 그 전부터 현대차가 1월달에 또 엄청난 거 준비했다더라 아니면 또 대박인 거 하나 터뜨릴 거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돌면서 수급을 붙이기 너무나 유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구간들 IPO까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까지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쉽게 돌파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는 건 의도적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강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수급들도 마찬가지고 이 중요 구간들에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 이해 안 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요청이라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9596-2829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께서 현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추가 매수, 평단 조절, 재진입, 신규 진입 다양한 고민들 하시는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의 100%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런 내용들 그냥 공유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현대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어요. 얘네들의 특징 뭡니까? 세력들이 몰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죠.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 유통비율 40%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